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일하고요. 2년 됐나요? 처음에 그 건강권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주 활발하게 장애계약 중심으로 해서 TF가 논의됐었죠. 그 당시에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장애인. 네. 그래서 어저께도 이와 비슷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갑자기 본물처럼 갑자기 장애인 건강권에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논의가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도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어, 저 제목은 장애인 주치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선제 조건 세 가지 접근성에 대한 얘기는 이 얘기는 뭐 그 2018년도 당시 TF가 진행될 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선제적으로 조건으로 이게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희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를 다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복지부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안 들어온다. 그래서 다 없앴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도 의사들은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제도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현재의 주치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매우 어, 아주 열악한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차 시범 사업의 한 결과를 잠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육 이수자가 312명, 그다음에 등록 주치의가 268명, 활동 주치의가 48명. 그래서 통합관리 60명.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이제 23명을 주치했고, 그다음에 어, 한 명도 안 본 분도 뭐 48명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에 대한 정강 주치의에 참여했던 의사분들도 매우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2차 걸 제가 잠깐 봤는데 2차 장애인들이 현재까지 1176 9명이 참여를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치의로 활동하시는 분이 417명.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근데 의료기관은 301개소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은 53개. 그러니까는 17.6%죠. 그다음에 의사분들도 66명. 그래서 15.8%만 현재 참여 활동하고 있고요. 결국 2차 시범 사업의 결과도 1차 시범 사업과 같이 그다지 좋은 성적을 겪지 못했어요. 1차 시범 사업의 가장 첫 번째 애로사항이 뭐였었냐면요. 단차, 그러니까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당시에, 건강주치를 하는 참여 의사의 의원, 그러니까 1차 의료죠. 근데 주출입구 높이 단차를 제거하지 않은 데가 미설치가 33%. 그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하지 않은 데가 47.2%. 그 다음에 승강기는 뭐 42.6% 정도가 없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주치에 참여를 한 상태니 당연히 장애인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좋은 서비스를 줘도 일단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야지 그 포괄로 받던 집중적으로 뭐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근도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그리고 심리적 접근성. 이거는요 장애 건강법 안에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조에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등 접근을 이용하게 보장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접근성은 제17조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접근성은 제13조와 14조에 장애인 건강성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 그다음에 의료 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다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장애인 주치 제도의 그 목적과 그다음에 체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 실패하는 주치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요, 이게 단순해요.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타먹을 수 있는 조건만 마련해 주면 가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또 의료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까요? 당시에 건강보험법
됐을 때 그 당시 2016년도 그 장애 건강 통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들의 조사복률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5배, 평균 수명이 10년 짧고요. 장애인의 77.2%가 고혈압, 당뇨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장애인 건강검진 수거율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10%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요, 1인당 연간 439만 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 125만 원에 3.5배, 그리고 노인 344만 원에 1.3배. 이래서 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그 당시에 논의됐던 것이 지금은 개선됐나요? 3년이 지났는데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올해 2020년에 아마 장애 실태 조사가 이제 하는 해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보면 나와 있겠죠. 근데 주치제도 좋아요.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지역사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 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지역사회 중심의 그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관련돼 가지고 심사를 보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하고 지방하고의 이 장애인들 정책의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서울에서는 가능하죠. 아까 최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12월 사업에 포함돼서 전달 체계 안에서 주치제도 방문 진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방은 어떡하죠? 지방은 다 소외돼요. 지금. CBR 회의도 없어요. 협의체도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현재 지금 장애인 건강법에서 가장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지방,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어야 돼요. 근데 그럼 현재의 1차 의료 시스템이 이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왜야?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요. 현재 1차 의료기관의 맹점이 뭐냐? 물리적 접근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동네 한번 다녀보세요. 1차 의료병원이 어디죠?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 대부분 또는 3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죠? 진료실 그렇다 쳐요. 올라갔다가 쳐요. 진료실이요. 들어가면요. 휠체어가 돌리지도 못해요. 문도 안 닫히는 상태에서 진료가 돼요. 그런 시스템 갖춰져 있나요? 그리고 엑스레이. 저는요 4년 동안 한 번도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앉아서도 엑스레이 찍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없는 거예요. 맨날 피만 뽑아. 피 뽑고 또 피 뽑고 피 뽑고. 이게 제가 받는 건강검진의 전부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주치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케어 안에 돌봄과 의료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 얼마나 좋아. 행복해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장애인 건강법은요, 제6조에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조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이것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체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종합계획의 수립 이후에 체계가 마련되고 거기 안에 주치제도, 재활운동 및 체육, 건강검진의 접근성들이 하나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주치제도는 주치제도 따로, 그 다음에 재활운동 체육은 아예 시행령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시행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치제도는 사실은 어쩌면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부도 그 다음에 의료진도 좀 더 좀 새롭게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 이해교육에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1차 의료기관, 뭐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2, 3년 전인가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의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저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저 본인들 의료진들, 야 폴리오가 니들 폴리오 봤니? 폴리오 뭐라고? 의사들 다 불러다가 이게 폴리오야. 소아마비. 지금 없어진 소아마비. 모욕스러웠어요. 현재의 의사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이해도는 딱 요 정도 될 거예요. 병원 가면 시각장애인분들 가면 이렇게 검사실 어디죠? 저쪽이요. 네. 수납은 어디서? 이쪽이요. 어느 쪽이죠? 그쪽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자, 그러면 노아인분들 하시면은 대화 돼요? 안 돼요. 소통이 제공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1차 의료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계속 상급병원 가는 거예요. 접근이 가능하니까. 최소한 그분들과 대화는 가능하니까. 전화를 통해서. 자,
그래서 저희는 뭐 1차가 되든 뭐 상급병원이 되든 저희들의 목적은 뭐냐면 저희들의 건강 관리를 이 법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저희들은 쥐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료 접근성이 현재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세 가지 의료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된다면 장애인들의 건강도 그다음 건강 보건 관리는 충분히 시스템 안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